빨강머리 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번리 마을의 큰 길이 작은 골짜기 쪽으로 비탈져 내려가는 곳에 살았다. 길가에 오리나무와 귀걸이를 닮은 후크시아 꽃나무가 늘어섰고, 오래된 커스버튼의 농가가 자리한 숲에서 시작한 개울이 집 앞을 가로질렀다. 개울은 숲속 깊은 상류에서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폭포와 물 웅덩이를 만들며 복잡하게 뒤엉켜 세차게 흐르다가 린드 부인의 집 앞에 이를 즈음에는 조용하고 잔잔해졌다. 개울조차 레이첼 린드 부인의 집 앞을 지날 때는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흘러야 한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개울이든 아이들이든 앞을 지나는 것은 무엇이든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그 까닭과 사정을 캐내고 만다는 것을 알아서인지도 모르겠다. 에이번리뿐 아니라 어느 동네에나 자기 일은 내팽개친 채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기 일을 말깔끔하게 처리하면서 남의 일까지 거들어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타고난 살림꾼으로 집안일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재봉 봉사회를 이끌었고 주일학교 운영을 도왔으며 교회 봉사회와 해외 선교 지원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이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몇 시간이고 부엌 창가에 여유롭게 앉아서 무명실로 침대볼을 떴고, 에이번리의 주부들은 린드 부인이 침대볼을 16장이나 떴다며 감탄하고는 했다. 린드 부인은 침대볼을 뜨면서도 골짜기를 가로지르며 언덕 위로 굽이굽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큰 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에이번리는 세인트 로렌스 만 쪽으로 튀어나온 작은 삼각형 모양의 반도의 위치에서 양쪽이 바다였다. 따라서 마을에서 나가거나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언덕길을 지나야 했고, 무엇 하나 놓치는 법이 없는 레이첼 린드 부인의 감시를 피할 길이 없었다. 6월 초순의 어느 오후, 레이첼 린드 부인은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으로 환하고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집 아래 비탈진 과수원에 새 신부의 얼굴처럼 발그레한 연분홍 꽃들이 활짝 피어서 많은 벌들이 윙윙 날아들었다. 에이번리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체구가 작고 성품이 온순한 토머스 린드는 헛간 너머 언덕밭에서 때늦은 순무씨를 뿌리고 있었다. 매슈 커스버트도 초록 지붕집 위쪽 개울가에 널찍한 붉은 밭에서 순무씨를 뿌리고 있을 터였다. 레이첼은 어제 저녁 카모디의 윌리엄 제이 블레언의 가게에서 매슈가 내일 순무씨를 뿌릴 거라고 피터 모리슨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먼저 질문한 사람은 당연히 피터였다. 매슈 커스버트는 어떤 얘기든 평생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매슈 커스버트가 한창 바쁠 오후 3시 30분에 유유히 마차를 몰고 골짜기를 지나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하얀 칼라가 달린 가장 좋은 옷까지 매입은 것을 보면 에이번리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분명했다. 게다가 밤색 앞말이 끄는 2인승 마차까지 탔으니 꽤 먼 거리를 간다는 뜻이었다. 이 시간에 매슈 커스버트가 어디를 가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로? 매슈가 아닌 다른 에이번리 주민이었다면 린드 부인은 재빨리 이런저런 정보들을 끼워 맞춰 이 두 가지 질문에 꽤 그럴듯한 추측을 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매슈는 좀처럼 집 밖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니
뭔가 급하고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아주 많이 타서 낯선 사람과 만나거나 말을 섞어야 하는 자리에 나서기를 몹시 꺼렸다. 하얀 칼라가 달린 옷을 차려입은 매슈가 마차를 모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다.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보아도 마땅히 답이 떠오르지 않자 린드 부인의 즐거운 오후는 엉망이 되었다. 마침내 이 존경스러운 부인은 마음을 먹었다. 차를 마신 뒤에 초록 지붕집에 가서 매슈가 어디를 갔는지, 무슨 일로 갔는지 마릴라에게 직접 들어야겠어. 매슈는 매년 이맘때면 웬만해서는 시내에 나가지 않고 절대 다른 사람 집도 방문하지 않는다고. 순무씨가 부족해서 사러 가는 길이라면 마차를 타고 저렇게 차려입을 리가 없지. 마차를 느긋하게 모는 걸로 봐서 의사를 부르러 간 것도 아니고 어젯밤 이후로 갑자기 나갈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야. 오늘 매슈가 무슨 일로 에이버니를 나갔는지 알기 전에는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린드 부인은 차를 마신 뒤 집을 나섰다. 그리 먼 길은 아니었다. 과수원에 둘러싸인 커스버튼의 집은 아무렇게나 크게 지어 올린 모양이었고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서 40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워낙 좁고 긴 시골길이라 실제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매슈의 아버지도 아들만큼이나 부끄럼을 많이 타고 말수가 적어서 농장터를 잡을 때 숲속에 완전히 파묻히지는 않으면서 사람들과 가능한 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다. 그래서 땅을 개간하여 가장 끄트머리에 현재의 초록 지붕집을 지었고 지금도 에이번리의 다른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큰 길에서는 초록 지붕집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건 그냥 머무는 거지. 린드 부인은 마차 바퀴 자국이 푹 팬 오솔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했다. 오솔길 양옆에 들장미 덤불이 늘어서고 풀이 무성했다. 이렇게 외딴 곳에 둘만 덜렁 사니 매슈나 마릴라나 별난 것도 당연해. 나무와 친구가 될 것도 아니고. 하긴 그 둘은 그걸로 족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보고 살아야지. 뭐 두 사람은 만족하는 것 같긴 해도 그건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사람은 어디든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목을 매달아 놔도 거기에 익숙해진다. 이런 아일랜드 속담도 있잖아. 그러는 사이 린드 부인은 오솔길을 벗어나 초록 지붕집의 뒷마당에 늘어섰다. 녹음이 푸르른 마당은 잘 정돈되어 매우 말끔했다. 한쪽에는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고 맞은편에는 포플러 나무들이 우직하게 서 있었다. 잔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린드 부인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가 집안을 청소하는 만큼 마당도 깨끗이 쓸고 닦았다고 생각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흙도 털지 않고 주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린드 부인은 부엌문을 탕탕 두드린 뒤 들어오라는 소리에 안으로 들어섰다. 초록 지붕집의 부엌은 쾌적하니 기분 좋은 공간이었다. 아니, 질릴 정도로 깨끗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응접실처럼 보였고 안 그랬다면 기분이 더 쾌적했을 것이다.
부엌창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었다. 뒷마당이 내다보이는 서쪽 창으로 부드러운 6월 햇살이 한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반면 동쪽 창은 포도넝쿨로 파랗게 뒤덮여 있어서 왼쪽 과수원에 활짝 핀 하얀 벚꽃과 개울 옆 골짜기 아래에서 가지를 늘어뜨린 늘씬한 자작나무만 힐끗 보였다. 마릴라는 햇빛이 별로 달갑지 않아 부엌에 앉을 때면 늘 동쪽 창가에 앉았다. 진지하게 임해야 할 세상에서 햇빛은 너무 가볍고 허황되게 보였다. 지금도 마릴라는 동쪽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놓인 식탁에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린드 부인은 문을 채 닫기도 전에 식탁 위에 차려진 접시 3개를 머릿속에 담았다. 마릴라는 매슈가 누군가를 데려오면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인 게 분명했다. 하지만 접시는 평소에 쓰던 것들에다가 꽃사과잼과 케이크 1개가 전부였다.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특별한 손님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럼 매슈가 차려입은 하얀 칼라 옷과 밤색 앞말은 뭐지? 비밀이라고는 없이 조용하던 초록 지붕집이었는데 뜻밖의 등장한 수수께끼 때문에 린드 부인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레이첼, 어서 와요. 저녁 날씨가 정말 좋죠? 앉으세요. 다들 잘 지내죠? 마릴라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서로 닮은 점이 없었지만 어쩌면 그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우정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마릴라는 큰 키에 몸에 굴곡이라고는 없이 꽤 마른 편이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희끗거리는 검은 머리를 언제나 뒤로 들어 올려서 철사 머리핀 2개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세상 경험이 적고 고지식한 인상을 풍겼는데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다행히 말할 때 조금만 다듬으면 유머 감각이 있다는 말을 들을 것도 같았다. 우리는 다 잘 지내요. 그런데 매슈가 오늘 어디 가던데 마릴라한테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어요. 혹시 의사를 부르러 간 게 아닌가 했어요. 린드 부인이 말했다. 마릴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입술을 실룩였다. 린드 부인이 찾아올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매슈가 그렇게 생뚱한 모습으로 마을을 나가는 광경을 봤으니 린드 부인의 호기심이 발동하고도 남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오, 아니에요. 어제는 두통이 심했지만 지금은 괜찮답니다. 오라버니는 브라이트 리버 역에 갔어요. 노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1명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오늘 저녁 기차로 도착하거든요. 매슈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캥거루를 데리러 갔대도 이보다 더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린드 부인은 정말로 5초 동안 말문이 탁 막혀버렸다. 마릴라가 자신을 놀릴 리는 만무했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마릴라, 정말이에요? 린드 부인은 겨우 입을 열고 추궁하듯이 물었다. 그럼요. 마릴라는 노바스코사에서 고아 소년을 데려오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다. 마치 제대로 된 에이번리 농가라면 봄에 을에 있는 일인 양 말이다. 린드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은 놀라서 느낌표로 가득 찼다. 남자애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릴라와 매슈가 남자애를 입양한다고? 그것도 고아원에서?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보다 더 놀랄 일은 없을걸? 절대 없지.